안녕하세요. 부산 미스터마니오 원장 박진선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위축성 위염 때문에 점막 재생 치료를 하고 있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평생 식이섬유를 먹었다고 하십니다.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배도 덜 아픈 것 같아서 몇십 년 동안을 드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위축성 위염 때문에 속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더 아픈가 걱정이 되어서 식이섬유 먹는 것을 중단했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명치가 아픈 것이 훨씬 줄어들고 대신 아랫배가 살짝 아프고 가스가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먹어야 하나 아니면 중단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치 아픈 게 지금 제일 큰 불편함이니 식이섬유 먹는 것을 잠깐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다른 분에게는 계속 드셔도 좋다고 답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한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려면 식이섬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면 상황에 따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선 식이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콩가시물을 포함한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주요 영양소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류로 흡수되지 않고 위와 장을 통과해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식이섬유는 가용성과 불용성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용해되어 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여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콜레스테롤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식이섬유의 효능은 첫째, 대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대변의 부피를 더해 배변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소화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혈당 조절. 수용성 섬유질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감소. 수용성 섬유질은 담즙산과 결합하여 혈류로 재흡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LDL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잖아요.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섬유질 식품은 저섬유질 식품보다 더 포만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음식의 소화를 늦추어 포만감을 유도하고 배고픔을 줄이고 가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식이섬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팽만감 및 가스를 유발합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 섬유질이 대장에서 분해되면 가스가 생성되고 이것이 팽만감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해결되면서 팽만감과 복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스 생성이 늘면서 복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변을 촉진하는 효능이 지나치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대변을 더 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양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곡물 및 콩가식물에서 발견되는 피트산 같은 일부 유형의 식이섬유는 내장의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소 결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위장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포만감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막힘이나 천공 같은 더 심각한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이나 개실염 같은 점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선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자, 식이섬유의 효능이 과하게 작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르신처럼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서 점막이 쓰리고 따갑고 명치가 아픈 분이 식이섬유를 복용하면 포만감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 때문에 위산분비가 증가하면서 점막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식이섬유를 못 먹는다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위축성 위염이 있지만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관련하여 생긴 점막 자극 증상과 변비 때문에 생기는 증상에서 더 불편함의 정도, 위급함의 정도를 고려하여 식이섬유를 계속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속이 불편할 때에는 식이섬유 먹는 것을 중단했다가
어느 수준 이상 괜찮아진 후에는 다시 먹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론입니다. 복잡하지요? 식이섬유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고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먹을지 말지 결정하려면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진료받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치료받을 때뿐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한번 인연을 맺은 분들은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만족하는 분들이 높습니다. 식이섬유의 부작용이 크진 않은 편이니 모르겠으면 먹어보고 중단해보고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질병 상태인 분들은 이런 작은 차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의료인에게 진찰받고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